이제 말씀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최근 이게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민생 현안이 뭐 많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연말 정산 파문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연말 정산을 사실상 뭐 서민 정세다, 서민 정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엄밀하게 세법적으로 얘기하면 증세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세목에 있어서 세율을 높이는 것을 이제 증세라고 하고 이제 연말 정산에서 이제 그 공제 항목을 어떻게 변경시키느냐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증세라고는 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강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한꺼번에 많은 세부담을 정상 과정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그런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시정하는 그런 정책들을 따로 마련하고 해서 이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민심이다 할 것 같으면 다소간에 이미 변화시켰던 그런 정책들을 또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되돌리는 거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소급 적용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법인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법인세는 늘리지 않고 서민 관련 세금만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증세 논란을 이렇게 보면 그 복지 수준하고 이제 사실은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늘 주장한 것이 복지와 재정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동시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요구를 다 반영하려다 보면 이 재정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세를 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그건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국회 아까 말씀드린 특위에다가 병렬해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같이 두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 복지 수준도 함께 이게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는데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가능한 한 조금 아껴뒀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법인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자꾸 이제 기업 국가 경쟁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제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거든요. 법인세를 자꾸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부자라서 기업을 이렇게 이제 뭐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경감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다 어렵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법인세를 꼭 그 세계적인 추세와 좀 거슬러 가면서 증세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증세 문제도 그러면 세율을 올린다고 할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등등 여러 세들이 있는데 어디에다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논의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금방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세 없는 복지 한계, 이런 부분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정세를 해야 하는지, 그런 안 그런 복지를 줄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세 없는 복지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세를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복지를 좀 줄여야 되는지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복지 혜택의 축소 또 국민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세 요게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논의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놓고 복지 이건 너무 과다하니까 줄이자 또는 세금 부담 절대 더 늘릴 수 없다. 뭐 이렇게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가지 문제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좀 조명을 하고 또 재정 뒷받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경제가 이제 좋으면 세수입도 늘겠죠. 그러나 경제가 나쁠 때 이걸 꼭 증세를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인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어떤 특위와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법률안으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냐 이런 뭐 기대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부정한 청탁을 금지시키자. 또 부정한 금품을 받는 것을 대가관계에 관계없이 공직자들한테는 금지시켜야 된다. 이 취지는 우리 사회를 밝고 맑게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통과돼야 된다, 빨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상임위원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제 대상이 안 되었던 비공공 분야에 이제 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야들 좀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도 들어가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부터 우선 출발을 시켜가지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 민간 분야에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뭐 이런 다른 분야들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 요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법사위에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